지금 현재 하락장, 이 매매 전략 간단히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조급함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또 큰 솔신도 나서는 안 되고 또 소외감도 느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장은 하루하루가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전혀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그에 따른 대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일단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지난주 후반 이 나스닥의 모습을 우리 내일장까지 나스닥 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제로인 높은 변동성 장세 대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단 지난 9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2%, 근원 CPI도 6.6% 각각 상승했다는 소식에 이 나스닥 지수가 13일 목요일 날 마이너스 3% 급락했다가 2% 넘게 급반등하면서 결국 이 팬데믹 저점 당시인 20년 3월 이후 최대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즉 저가 마이너스 3%에서 종가 플러스 2%가 넘게 하루에 5%가 넘는 그런 변동성이 이날 나왔죠. 그렇죠. 이 양봉인 날. 이후 뉴욕 증시는 이 3대 지수가 하루가 지난 14일 금요일이었죠. 돌연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큰 폭으로 이렇게 장 막판 금요일 날에는 3%가 넘는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10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로 전달에 4.7%에서 상승한 것,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전달에 2.7%보다 높아졌다는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앞으로 1년,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이런 지표로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 CPI와 함께 페드가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내일 우리 시장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참 힘든 그러한 주말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하루하루 참 힘들고 변동성이 큰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또 그다지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지금 지수를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닷컴 버블 앞도 코스피 1600 비관론이 대두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8000까지 열어둬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1600, 나스닥 8000, 참 어떻게 보면 아찔하죠. 그렇죠? 그렇다 하지만은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 상방이냐 하방이냐 아니면 횡보냐 이러한 다양한 관점 중 항상 이 최악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악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떤 다른 관점은 최악의 관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래야 이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놓아두고 조심스러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이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냐, 이제 반등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일부 투자자, 또 일부 전문가들, 이런 분석가들은 아직은 아니다. 최악의 지점은 앞으로 더 남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최악의 관점을 더 중요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가 오른다면은 최소한 수익은 놓치더라도 손실은 안 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수가 이렇게 최악의 관점을 갖는 사람들의 생각과 맞으면서 지수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손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과 손실이 나는 것, 차라리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내 계좌는 그래도 그대로이니까.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항상 이 최악의 관점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이 나스닥이 참 8천이면은 8천까지 열어두시는 그러한 관점에 의견들이 있습니다. 8천이면은 지금이 1321포인트인데 8천이면은 요 아래 부분이죠. 지금은 나스닥 월봉 차트인데 나스닥 월봉 차트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2009년도에 그렇죠. 1265 이렇게 1265로 대바닥을 찍고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뭐 중간중간에 눌림은 나왔지만은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1265포인트 2009년도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쭉 2021년도 거의 한 12년 정도 되나요? 그렇죠. 12년 2009년도에서 2021년이니까 대략 12년 동안 16,000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1265에서 16,200까지 찍었으면은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는 일단 넘어가죠. 1200에서 16,000이니까 거의 12배, 13배 정도가 그대로 쭉 올라온 것입니다. 얼마 동안에? 12년 만에. 그렇죠. 12년 만에 12배가 넘게 올랐다. 엄청나게 상승이 강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2021년 11월 달에 16,000포인트를 찍고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8,000포인트를 말하는 그런 시장의 그러한 관점은 저도 이 관점이 우리가 아까 이런 기사를 살펴봤지만은 하루하루 어떤 경제 지표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하락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지금 뒤늦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강력한 긴축 조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는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신흥국이든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동반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럼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 유동성이 결국 주식시장에 악영향,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기업들 또한 이제는 자금 경색이 나타나고 소비자들 또한 자산 가치의 하락,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또 부담, 그런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 감소에 따른 기업의 또 판매 감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16,000포인트, 1265에서 12년 만에 12배가 넘게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8,000포인트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8,000포인트를 왜 나왔는지는 차트상의 의미로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 8,000포인트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련된 내용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 긴축과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큰 틀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지만은 왜 8,000포인트를 하단 라인으로 잡았을까? 그리고 코스피는 월봉을 봤을 때 왜 아까 몇 포인트였죠? 왜 1600포인트였을까? 대략 1600포인트면은 한 여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차트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16,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면은 16,000에서 8,000 그렇죠. 딱 나오죠. 50% 빠지는 자리 16,000 나누기 2하면 8,000이잖아요. 그래서 16,000에서 50% 8,000을 빼버리면 8,00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게 50%뭐 8,000에서 나누기에서 50% 빼갖고
8,000을 저점으로 잡냐? 우리가 차트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조정이라는 자리가 상승폭에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나왔죠.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월봉으로 봤더니 뭐 눌림목도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뭐 코로나도 진짜 이렇게 잠깐 빠졌다가 다시 간 것 같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종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정을 그렇죠? 뭐 상승폭의 3분의 1이다. 그렇죠? 아니면 뭐 50%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어디에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얼마만큼 강하냐.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조정이 나왔을 때 또 50% 상승폭의 중간 라인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50%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일단 둘째지로 치고 이 8,000포인트라는 것은 16,212포인트 최고가에서 절반인 8,000포인트가 빠진 그 라인을 이렇게 보고 저점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아까 1600포인트라는 이런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다. 그것 또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야 1600포인트가 바닥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트적인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포인트니까는 거의 절반을 빼게 되면은 그렇죠? 한 3,300에서 뭐 1,500, 1,600 그렇죠? 뭐 1,600 정도 빼게 되면은 대략 1,600이 나오죠. 3,300에서 절반 정도를 빼면은 거기에 1,600포인트. 그래서 이 코스피도 이러한 얘기가 뭐 1600포인트가 어디서 뭐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또 마이너스 50% 조정이 나오는 어디서 고점에서 그렇죠. 3300포인트에서 한 1600포인트면은 50% 절반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목들도 쭉 이렇게 상승하다가 50% 정도 하락하는 고점에서 50% 정도가 빠지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차트적인 부분에서 50% 조정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8,000포인트까지 열어둔다는 점, 그러한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도 고점에서 50% 조정한 이런 1,600포인트까지 열어두는 저도 개인적으로 매수로 해서 수익을 내는 그렇죠.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물론 좋지는 않겠죠. 다만 이렇게 시장이 우리가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진짜 고점에서 딱 절반 수치만큼 빠진 그런 50% 조정 라인까지 저점을 보는 관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최악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강조했듯이 이렇게 저점을 여기 라인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됐을 때 야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모습이니까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당장 내일. 여기가 저점을 찍고 반등,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일 거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마이너스 50% 고점에서 그러한 분들도 이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젠 머릿속에 그 라인 때까지 한 번은 한편으로 저장을 해두고 주가가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하락한다면 그 라인까지 열어두고 내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이러한 전략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매매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라지만은 이렇게 시장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절반 정도 빠진 수치가 빠진 나스닥 8,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600포인트라는 이런 저점을 보는 그런 관점을 차트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최악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